And who do you think is going to be the big winner in EVs? We do believe, of course, Tesla will remain by far the market leader. Our forecast for market share. 안녕하세요. 결국 전기차와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올라가려면 테슬라가 반드시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결국 배터리 기업들도 살아남으려면 전기차 전환율이 올라가고 판매 대수가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1등 공신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반등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최근에 $200대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과연 테슬라가 반등세를 계속 보여서 모든 배터리 기업들과 전기차 기업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좋은 건 알겠지만 바닥은 어디인지 모르겠다. 바닥을 잡고 싶은데 조금 기다릴까? 이런 시간들이 자꾸 매수를 망설여지게 만드는 것인데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을 보시더라면 테슬라 제외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 자릿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북미 시장에서만큼은 압도적인 격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기차 전환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1월 달에만 해도 판매량은 69% 상승을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차 전환율은 높아져 갈 것이고 테슬라는 그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인데요. 현재 우버, 리프트를 비롯해서 라이드 쉐어링 기업까지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승용차를 넘어서 상용차까지 수많은 차량들은 전기차로 바뀌게 될 것이고, 최근에 전기차 종목들의 주가가 부진하더라도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이 전제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드의 CEO는 FSD와 테슬라를 보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테슬라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는 FSD가 아닐까요? 그리고 테슬라의 FSD가 아닌 포드의 프로를 봐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자동차 산업은 하드웨어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로 소프트웨어. 포드의 CEO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 FSD의 가치를. GM 역시나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타겟으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죠. 하지만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손실 덕분에 사업을 접는 분위기이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도 오토파일럿과 최소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네요. 결국 언론 매체에서 테슬라를 잡을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테슬라의 핵심적인 가치인 도조 슈퍼컴퓨터에서 트레이닝이 계속되고 있고, 이 FSD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를 위협하려면 소프트웨어에서 무언가를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BYD가 미국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북미 시장에서 미국 사람들과 캐나다 사람들이 중국산 전기차 BYD를 구매할까요? 강력한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면 현재 유럽에서도 잘 안 먹혀 들어가고 있고 내수 시장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뜻은 그만큼 중국 전기차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테슬라와 BYD의 물량을 쫓아오는 기업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사이버 트럭 대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딜리버리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텍사스에서 점차 사이버 트럭이 늘어나고 있죠. 더 많은 사이버 트럭이 도로가에 보이면서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 시작한다라면 제대로 된 주가 반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건설이 시작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로이테스 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건설에 들어가면 최초의 생산 시작은 2026년 1월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딜레이가 되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베를린에서 기가 팩토리까지 새로운 트레인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 투어 전시회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태국에서도 테슬라 레퍼럴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테슬라는 전기차 1등으로서 계속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면서 사이버 트럭 수익권에 들어가고 레드우드 출시가 되고 거기서 수익권을 만들어낸다라면 전기차 충분한 마진을 통해서 주가 상승은 기대가 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부러워하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결국 테슬라 주가를 저 높은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델라웨어 법원에서 내린 판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했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로 이전을 했죠.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 다시 한 번 더 화를 내게 됩니다. 바로 루시드의 CEO 피터 롤린슨이 보너스로 600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죠. 일은 잘 못하는데 돈만 잘 받는다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는 최저점으로 떨어졌고 사실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CEO 피터 롤린스는 보너스를 80억에 육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말이죠.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사우디가 그냥 돈을 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쇼미더머니 전략일까요? 보너스 돈은 아깝지가 않다라는 뜻일까요? 그리고 루시드의 CEO 피터 롤린스는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긴 주행거리와 빠른 충전 속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효율성 수치가 모든 것들을 바꿀 거라고 합니다. 현재 루시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CEO로서 이런 메시지를 날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점은 가격 인하가 나왔습니다. 가격 인하가 나온 이유는 판매량 부진 때문인데요. 지금 퓨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69,900달러, 꽤나 가격을 많이 인하시켰습니다. 가격 인하 덕분에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면 괜찮겠지만 어쨌든 마진폭 손실은 더 커질 것입니다. 현재 루시드가 디스카운트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결국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고요. 과연 올해 루시드 에어 판매량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루시드 에어 제품으로서는 최대로 가격 인하를 시킨 것 같습니다. 판단은 소비자들에게 달려있겠죠. 그리고 리비안의 5만 달러 전기차 R2 플랫폼 예약금 100달러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R2 플랫폼 코너가 열렸고요. 3월 7일날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R2 플랫폼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그 저가형이 공개가 됩니다. 과연 리비안은 R2 플랫폼을 통해서 대규모 대량 생산에 도달하고 완벽한 수익권으로 들어서면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맛보게 될까요? 본격적인 예약 시작은 3월 7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곧 있으면 R2 플랫폼 예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R2 플랫폼 저가형 차량 예약을 받는다라는 것은 2026년 시간 약속을 지킬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R2 플랫폼이다 이런 사진들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로 봐서는 아론 플랫폼인 것 같고요. R2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아론 대비 크기가 많이 작겠죠. 리비안에게 왜 R2가 중요하냐면 이 모델을 가지고 테슬라의 모델 Y랑 경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모델 Y고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격대와 가장 좋아하는 SUV, 여기가 돈이 만들어지는 차량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출시 일정 같은 경우에는 2026년으로 잡혀있죠. 지금까지 주주들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켜내면서 어닝 비트를 하고 있고 가이던스까지 작년에는 올리면서 좋은 성적표를 내고 있는 RJ 스칼인지 이제는 R2 플랫폼이라는 또 다른 청사진을 주주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리비안에게 있어서 미래는 아론 플랫폼이 아니라 R2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That's good.